만약 여러분이 수년간 쏟아부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 한국 시설관리 업계의 갈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수만 명의 전문가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몇 년을 공부해서 딴 국가 전문 자격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종이 한 장에 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지금 수만 명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증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갈등의 핵심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정말 험난한 길이죠? 어려운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또 수년간 현장에서 땀 흘려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수십 년간 이게 당연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갑자기 지름길이 나타난 겁니다. 특별교육 좀 받고 간단한 시험만 보면 같은 분야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이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된 시작점입니다.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시한폭탄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사실 시작은 아주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법 하나였습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2018년에 건물 안전을 강화하자는 아주 좋은 취지로 기계설비법이라는 게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 막상 법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어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말 급하게 5년짜리 임시방편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임시관리자 제도예요. 그리고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맞춰졌습니다. 바로 2026년 4월. 이때가 되면 모든 임시관리자의 법적 지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필요한 인력은 무려 5만 명인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3만 1,00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의 2만 명 가까이 텅 비어버린 거죠. 이대로 두면 건물 관리에 정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정말 고육지책으로 임시관리자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급하게 만든 임시방편이 결국에는 원칙과 현실의 정면 충돌을 낳게 됩니다. 전문 자격증이라는 원칙의 가치, 그리고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수만 명의 현실, 이 둘을 둘러싼 정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한 정규 자격 관리자의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우리가 수년간 쏟아부은 노력을 헛되고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 한 문장에 그분들이 느끼는 그 깊은 배신감, 허탈함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겠죠.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다루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 없이 그냥 예전에 관련 일 좀 해봤다는 경력만으로 자격을 준다? 이건 마치 운전면허를 주는데 도로주행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운전 좀 해봤다는 말만 믿고 면허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거센 반발이 있는데 정부는 왜 이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요, 또 다른 아주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부의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임시관리자들의 연령대를 보세요. 무려 71.5%가 50대 이상입니다. 자, 만약에 법대로 2026년에 이분들의 자격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29,675명. 이게 2026년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임시관리자의 숫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한꺼번에 실직해서 생기는 대규모 고령층 실업 사태라는 또 다른 사회적 재앙을 막아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특히 임시 관리자들이 아무 노력 없이 최고 등급 자격증까지 그냥 받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소문이 퍼지면서 갈등이 더 커졌죠. 자, 그럼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정부가 내놓은 실제 계획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소문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 공짜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받는 등급이 상위 등급이 아니라 보조 등급이라는 거예요. 또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에도 상한선을 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는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장을 안정시키고 함께 가보자는 일종의 타협안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타협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겁니다. 결국 2026년이라는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이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두 집단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전문성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업계 전체가 그냥 국토부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다릴 뿐이죠. 이 말에서 느껴지는 그 막막함, 무력감이 있으시죠? 내 미래, 내 직업이 걸린 중요한 결정인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정부의 발표만 기다려야 하는 수만 명의 심정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수만 명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의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전문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건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쉬운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